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오늘은요 절기상으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다는 백로인데요. 네. 요즘 정말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도 제법 선선해졌고요. 하늘도 높고 푸르러서 진짜 본격적으로 가을에 들어섰음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가을의 초입에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요. 가을 맞이를 조금 특별하게 준비해봤죠? 그렇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 우리가 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게 있다면 건강 아닐까 물론입니다. 싶은데요. 특히 가을이 되면은요 일교차가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면서 특히 중년의 나이대에 조심해야 할 질환이 있거든요. 혹시 두 분 짐작이 가실까요? 뭐 가을에 조심해야 되고 호르몬의 불균형을 걱정을 한다. 그렇다면은 네? 사춘기보다 더 무섭다는 갱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막 더웠다 갑자기 추웠다 그리고 뭔가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갱년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 주변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남자들도 되게 위험해요. 네. 근데 우리 중에서는 제 옆에 분이 제일 갱년기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니 최근 들어서 부쩍 네. 뭐 나이나 안 좋은 거는 전부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 그건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그 갱년기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을만 되면은 네. 좀 뭔가 있잖아요. 주위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우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런 생각 들고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가을철에 뭐 조심해야 될 거는 외로움, 뭐 그렇죠. 우울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분 다 맞는 말씀 해주셨어요. 실제로 가을이 되면은 유독 외롭다고 하거나 네. 실제로 갱년기 증세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 이번 가을 나아가서 인생의 가을을 건강하게 보내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특별한 두 분의 운동가를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요. 외롭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대화를 기부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대화 기부 운동가를 모셨고요. 2부에서는 갱년기 문화 운동가를 모셔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볼까요? 어서 나와주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구미시 황상동 버스 정점에서 미용실을 24년째 운영하고 있는 임천숙입니다. 예, 임천숙 원장님. 네. 그럼 오늘 미용실 어떻게 하고 나오신 거예요? 문을 닫고 왔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손님들 아이고. 그렇습니다. 24년이나 미용실을 했으니까 아마 동네에서는 안 유명할래야 안 유명할 수가 없는 분인데 이 구미에서 미용실 원장님으로만 유명하신 게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주 유명한 분의 어머니라고 하시던데 직접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딸이 걸그룹 네. 이제 이름은 찬미였는데 개명을 해서 도화라고 제 성을 따라서 임도화입니다. 예. 네. 옛날 활동명 찬미, 지금은 네, 지금은 임도화. 임도화. 네. 예. 가수였어요. 네, 지금 가수. 화면을 통해서 나오고 있네요. 이게 우리 찬미로 활동할 때 AOA 네. 그룹이죠. AOA 정말 인기 많았잖아요. 어머,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엄마 닮았나 봐요. 닮았어요.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안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누구 닮은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요즘 우리 그럼 도화는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이제 예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배우 준비로서도 꾸준히 연기 연습이랑 공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배우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네. 몰랐네요. 저는 그 전에 사실 방송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딸 찬미 씨와 같이 많이 출연하셨었죠? 아, 네네. 어디 나왔었나요? 예능인데 뭐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도 하고 또 이제 뭐 건강을 체크하는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예. 네. 토크쇼도 같이 하고요. 오늘 토크쇼까지. 아침마당 대구에 출연한다고 따님한테 말씀하셨어요? 가족 카톡방에 올렸는데 저희 딸들이 다들 엄마 화이팅!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이제 도아 씨 예전에 가수 찬미 씨로 활동을 할 때 나 금수저 딸내미야라고 자랑했던 게 아직도 선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과연 얼마나 금수저길래 딸이 이렇게 열심히 자랑을 하실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금수저실까요? 금수저가 아닌데 네. 이제 금수저라고 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정말 이제 환경이 좋지 않은데 엄마를 이렇게 예쁘게 불러줘서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요. 너무 미안하고
엄마가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워서 나는 우리 금수 엄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너무 모자란 엄마라서. 따뜻한 마음이 바로 금수저 아닐까 싶은데.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의 진짜 모습을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 금수저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쓸 수 네. 있는 건데,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알아요. 이분이 그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시지만 이 원장님이 머리를 안 해. 머리를 안 하고 자꾸 대화를 해. 왜냐면 우리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쉼터로 있다고 해서 되게 좀 알려졌었잖아요. 네네. 주로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가출을 했거나 이제 오갈 데 없는 애들이나 이제 아니면 뭐 미혼모 네. 예, 이제 친구들 나이가 좀 어린데 이제 임신을 했던 경우나 이런 이제 갈 데 없는 애들을 많이 같이 살았었죠. 예,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돌보셨다는 건데 도화 외에도 원래 저 원장님의 딸들이 있잖아요. 네, 2명이 더 있어서 총 3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딸 셋에다가 세 딸을 키우기도 벅찰 텐데 맞아요. 다른 아이들까지 이렇게 돌보셨단 말이에요. 네. 와, 언제부터 그렇게 그 어려운 청소년들을 돌봐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한 26, 7살 때쯤부터 어머. 몇 년 진짜. 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 한 15년 조금 넘지 않을까요? 그럼 아직까지도 그럼 청소년들이 좀 미용실에 방문을 하나요? 네, 어린 네. 친구들이? 네, 오고 네. 또 이제 애들도 오고 조금 이제 그 애들이 조금 커서 20살, 21살에서 힘들 때도 계속 이제 와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같이 나누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5년 전에 임천수 원장님께서 예. 이제 이제 청소년들을 돌봐주는 모습이 KBS 통해서 방송이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 화면 잠시 보고 이야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안 고프나? 배고프지? 빵 먹을래? 이게 언제였죠? 그러니까 15년 전에 2009년? 2009년? 연도는 예. 잘 기억나지 않는데 원기 오래돼서 제가 26살 때쯤? 14년 전 뭐 그 정도 14, 됐었던 것 이제 같아요. 4학년이지? 네. 이제 1학년 입학생들 있지? 네. 양동생이네 이런 거 하지 마라. 없어요. 그래. 니네들이 그렇게 당해봐서야 알면은 동생들은 안 건드려야지. 그죠? 그러니까 대화를 마음 먹고 하는 게 그냥 일상 대화처럼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대답을 더 잘할 것 같아요. 지금 나오네 집에 전화해가지고 뭐지 여기 있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날 어떻게든 들어가게 하거든요 저희가요. 언니 와, 쌀젓가락 아줌마 잘 먹게요. 많은 가족들이 함께 밥 먹으려면 식비도 꽤 들었겠어요. 네, 그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모자 가정이라서 네. 거기 이제 라면이나 쌀 나오는 거랑 모자라면 밤에 마치고 부업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충당했었어요. 그러셨구나. 저 친구들도 이제 성인이 됐을 텐데 지금도 네. 연락하시나요? 많이 연락이 와요. 많이. 네, 오고 잊지 못하죠. 네, 장가 가서 아기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라고도 해요. 졸지의 할머니가 되셨네요. 선생님들끼리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친인척이 아닐까 돌봐주고 그래서 무슨 관계지 그렇게 1학년끼리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 지금 2학년에 올라간 그 담임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쌤 말로는 이제 정말 천사같이 주위에 정말 심성이 천사가 아니고는 저렇게 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저 때부터 KBS하고 인연이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늦게까지 미용실에 문이 열려 있는 장면이 또 나왔는데 아마 늦게 찾아오는 아이들 때문에 더 늦게까지 영업을 맞아요.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원장님한테 찾아왔을까요? 한 200명이 조금 넘지 않을까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애들 또 소개로 또 오고 이렇게 한 게 한 200명 플러스 알파. 200여 명의 친구들을 돌보신 건데요. 그럼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좀 몇 명 소개를 받아볼까요? 마음이 아픈 첫사랑 같은 애도 있고요. 네. 또 너무 이제 열심히 잘해서 네. 미용실을 오픈해서 가게 하는 친구도 있고요. 네. 제 생각은 뭐 이런 거 저런 거보단 평범하게 잘 사는 게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평범하게. 근데 사실 그 미용실 하는 일이 제가 저희 어머니가 미용실을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일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예. 아이들을 돌보는 일조차도 더 일이 많은데 처음부터 내가 미용실 오픈하자마자 이제 우리 10대 청소년들도 좀 방황할 텐데 이 방황 아이들 내가 좀 걷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먹고 뭐 미용실 오픈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쵸? 그렇지는 그럼 않죠. 어떤 계기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좀 마음을 쓰시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한 해가 한 번은 이제 머리를 하러 왔는데 예.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이제 뭐 해가 있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뭐가 그래서 보였나요, 이제, 그러니까? 네, 네. 힘듦이 그래서 이제- 힘든 것이. 보이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저도 밥을 먹어야 하니까 이모 밥 먹는데 밥 먹을래? 라면 먹는데 같이 먹을래? 이렇게 이제 같이 한 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 그 아이한테 그 처음에 밥 먹을래 했을 때 그 아이의 표정이 생각나세요? 나죠. 네. 나죠. 네. 이렇게 멀뚱멀뚱 하는데 이제 밥 먹으려고 제가 이제 차려놓고 라면 끓여 이러면 젓가락 좀 다 들어요. 처음에 멀뚱멀뚱하지만 네. 되게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요. 기다렸다라는 생각 드셨겠어요. 그래도 뭔가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나 봐요. 애들이 보통 어른이 밥 먹으려 했거든요. 막 그러고 그죠. 그럴 건데 뭔가 느낌이 달랐나 봐요, 그죠? 저도 이제 어릴 때 조금 여유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느낌이 싹 와요. 그 느낌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느낌이 와서 저도 좀 되게 편하게 딱 그냥 이야기를 하거든요. 숨기지 않고. 그게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200여 명의 아이들이 지나갔는데 그 먹는 거나 뭐 이런 것들도 돈 많이 들었겠지만은 저는 참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도시의 친척집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사촌, 고종사촌, 일종사촌 다 우리 집 가서 최소 뭐 1년, 2년씩 있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했는데 엄마 우리는 언제 우리끼리 살아? 그 얘기를 했거든. 그 분명히 그 세 딸들도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형제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그런 사랑을 뺏긴다 이런 좀 서운함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있죠. 저는 이제 생각 없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주의라 해서 이제 가는데 한 번 이제 둘째 딸이 샴푸 대표 이렇게 턱 받칠 만한 이렇게 칸막이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손을 딱 대고 이렇게 서서 엄마는 우리 엄마야, 언니 오빠 엄마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 그렇다니까. 근데 대답은 너네 엄마지라고는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배고파하는 이제 남의 애들 본다고 내 자식 배고픈 걸 못 느끼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이야기할 때 되게 마음이 아팠죠. 돈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무리 지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우리 세 딸들한테 들어갈 돈을 좀 나눴어야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이 됐었을 것 같은데 그런 때 뭐 갈등 같은 건 없으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벌어서 많이 벌지 못하니 벌어서 같이 쓴다는 거에 한 번도 망설여 본 적이 없어요. 같이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냥 그게 그렇게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해봐서. 차미 씨가 왜 금수저 엄마라고 표현을 했는지 정말 누가 모두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랜 세월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서 돌보고 헌신해온 활동을 국가가 인정을 해가지고 큰 상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직접 얘기해 주세요. 근데 민망한데요. 그 상을 주신다고 했을 때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언제요? 5월 달에 받았어요. 올해 5월이요? 올해 5월에 받았거든요. 어떤 상이었나요? 여가부에서 주시는 국민훈장 몽영장인가를 받았어요. 훈장 받으신 거예요? 네, 훈장을 받았는데 왜 상을 받아야 되지?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지? 뭘 했는데 나한테 주는 거지? 처음엔 안 받는다 했거든요. 진짜요? 받을만 하니까 주는 거죠. 그럼요. 안 받았는데 이렇게 어디 소속돼서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혼자 움직이는 분은 잘 없어서 이게 됐을 때 다른 분들도 조금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받기는 받았어요. 정말
국민 훈장을 받으신 분과 이렇게 저희가 담담하게 오늘 얘기하시니요. 훈장 얘기하고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헌신과 봉사가 워낙 체화되었기 네.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뭐 착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안 들 정도로 항상 실천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오늘 저희가 임천숙 원장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요.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대화 기부 운동에도 예. 앞장서고 계시기 때문인데 대화 기부 운동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네. 대화 기부는 요즘 우리 전부 다 혼자 사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말이 고프세요. 말이 고파서 말이 고픈 걸 빨리 이게 안 되면 우울증도 오시고 그로 인한 그게 심해지면 자살까지도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외로움 달래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외로워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같이 친구가 되는 거, 친구가 되는 게 이게 대화 기부 나눔 운동이에요. 대화 기부 운동. 예, 기부 운동. 그러니까 어렵거나 외로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뭐 전화를 통해서 또는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운동을 하신다는 건데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 운동 자체를?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는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 외로움이라는 거 말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 자살 쪽이나 이쪽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 뭔가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예. 편이라서 이제 그걸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경상북도 도청에서 이런 게 이제 생기는데 이 기부를 해보실 생각이 없으세요라고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거라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다고 이제 하고 이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러면 이제 마음은 됐잖아요. 기부 운동가로 하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이제 이게 봉사자들도 많이 이제 참여를 하시겠는데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그래야 같아요.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등록이 돼서 하고는 있으나 제가 뭔가 알아야 10대부터 90대까지의 모든 사람들을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라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이제 봉사자 양성 지휘 공감직이라고 봉사자 양성 교육이 생겼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인터넷에 막 찾아보고 있는데 이 교육이 생겨서 시행을 합니다라고 뜨길래 정신건강지원센터 찾아가서 교육을 알아보고 제가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고 있는 단계고 저는 교육 받기 전에도 계속 하고 있지만 네. 교육을 끝나야지만 다 같이 이게 이제 안정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근데 참 이게 미용실이라는 이 공간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머리 파마 말아주다가 아이고 영수 엄마 내 뭐 때문에 속상하다. 그래 그거는 이렇다 이러면서 뭔가 마음을 풀고 가는 공간이 미용실이더라고요.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니면 말이 좀 고픈 분들에게 그런 분들을 뭐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도 기본이지만 뭔가 좀 그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오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깊이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네. 네. 제가 뭔가 알아야지 제 주위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제가 뭔가 알아야지 혹시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나 외로워하시는 분들한테 빨리 제가 대응을 할 수 있고 혹시라도 그게 안 좋아지면 자살 예방까지도 가능한 거라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러면 나도 그 대화 기부 운동에 동참하고 싶다 하면은 신청을 하면 바로 대화가 필요한 분과 연결이 되고 뭐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이제 이쪽에서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이나 봉사를 하셨던 분들은 신청을 했을 때 바로 가능을 하거든요. 현재 1,500분 가까이가 신청을 해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말이 너무 고파 외로워라고 하신 분들도 1,000분이 조금 넘는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일반적인 분들은 조금 이제 봉사자 양성 교육을 받으시는 게 조금 안전하죠. 네, 뭐 상담이나 심리 같은 공부를 네네. 이제 꾸준히 받으면 좋은 건데 그럼 과정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지금 이제 지휘공감직이 봉사자 양성 교육이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네. 9월 달 말에 지금 끝나거든요. 오. 6개월 과정에 해서 좀 받고 있어요. 6개월. 네네. 6개월이면 뭐 결코 짧지 않은 과정이잖아요. 반년인데. 뭘 배우나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10대부터 90대까지의 그 10대, 20대들의 외로움을 느끼는 이렇게 품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20, 30대들이 느끼는 거, 40대, 50대가 느끼는 거, 50대, 60대, 70대 외로움 이렇게 고독사 같은 거 있죠.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봉사자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은 첫 번째 단계가 봉사자 양성 교육을 교육. 받아야 된다는 건데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육 받는
받는데 뭐 자격 요건 같은 건 없습니까? 자기 조건 없어요. 마음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대화할 마음의 의지만 마음에, 있으면 된다. 네. 그러면은 봉사자 양성교육 6개월 내가 다 이수를 했다. 그러면 바로 이제 하고 싶잖아요. 얼른 봉사를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뭐 경상북도에서 연결을 해주는 건가요? 네. 경상북도 도청에서 네. 예, 다 연결을 해 주셔요. 그러면은 미용실 운영하셔야 되고 청소를 또 그렇죠. 돌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대화 기분은 어떻게 언제 시간을 또 빼서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는 좀 잠을 아껴서라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을 다행히 저희 손님들이 감사하게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시니까 항상 카톡으로 해서 예약을 하시고 오세요. 네. 너무 감사하게 그 계속 움직일 때마다 그렇게 맞춰서 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껏 그 수많은 청소년들을 돌봐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시인데 굳이 이렇게 또 대화 기분도까지 참여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힘드실 텐데. 저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거든요. 네. 네. 저도 이제 어릴 때 많이 여건이 안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저는 그냥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청소년한테 관심 많으신 거 보면 우리 임천숙 원장님께서 혹시 좀 청소년기에 좀 외로웠다거나 그런 감정을 느끼셨던 걸까요? 그렇죠. 저도 이제 집에 여건이 안 좋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날 버스 터미널에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 앉아 있는데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손을 내밀고 너 과학원 갈래? 라고 말했으면 저는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손 내미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난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청소년기를 다 겪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청소년기가 힘들지만 또 즐겁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친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친구가 옆에 혹시 없으셨어요? 저는 없었었어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었어요. 어머나.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친구가 없다는 것은 돌림을 당한다 이런 건데 청소년기에 그랬다 하면 특별한 이유가 친구가 없었던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환경이나 이런 게 이사도 좀 많이 다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예, 그렇죠. 아이고. 그러면 친구도 없었고 혹시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어른도 없었겠네요. 어른은 한 분 계셨었어요. 어른이 있었습니까? 예. 제가 이제 17살 때 학교를 간두고 미용실로 이제 일하러 가게 됐었는데 네. 그때 처음 미용실에서 일했던 원장님이 이제 그분의 따뜻한 말이 내가 만약에 살 수 있다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이분처럼 이런 어른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지금도 이제 함창에서 열심히 서울 미용실을 하고 계신 손호순 원장님요. 네. 원장님이네요. 역시나 네. 미용실이네요. 그러게요. 네네. 공간이. 그 원장님의 따뜻한 말이 있었기에 오늘의 예. 우리 임 원장님께서도 탄생을 하신 거고 지금도 여전히 따뜻한 말을 하면서 지내오고 계신데요. 지금 딸이 걸그룹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떨어져서 객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딸을 좀 보살펴줘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기셨을 것 같은데 멀리 있으니까. 애랑 저랑 이제 저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내 딸 또한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 충실히 살고 나 또한 내 자리에 충실히 살았을 때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사는 엄마를 보면서 또 딸이 더 힘과 응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네. 그래서 지금까지 24년째 같은 공간에서 이제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신가 봐요. 네. 지금 큰 딸만 그럼 서울에 있는 겁니까? 아니요. 큰애, 둘째, 셋째 다 서울 가 살고 있어요. 어머나. 셋 다 서울 딸들이 가서. 다 서울로 갔어요? 네. 네. 그중에 이제 큰 아이는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둘째가 연예계. 둘째, 예. 네. 둘째는 누구 닮은 겁니까? 그러면 이 연예인 하면 끼가 있어야 되는데. 성격만 저를 닮고 네. 외모는 저를 닮지 않았어요. 네. 진짜요? 저 닮았다면 울어요. 진짜요? 엄마가 못생겨서. 야, 그럼 딸들은 다 서울로 가서 네. 각자 자기 위치에 잘 살고 있고 엄마는 여기 현재 미용실 운영하면서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집을 안 떠나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 자리에서 제가 해야 할 게 있으니까. 어디 이사도 안 가시고. 네.
그러면 이제 딸들도 엄마가 미용실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게 또 든든하다라고 얘기해 주곤 하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짜. 이야기를 하죠. 한 번씩 이제 제가 엄마 환경이 안 좋은데 니네가 너무 잘 커져서 고마워라고 하면 아니야. 나는 엄마가 내 롤 모델이고 다시 태어나든 엄마 딸로 살고 싶어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세 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둘째 딸은 그렇게 딱 예. 이야기를 하고요. 예. 큰애랑 막내도 느껴지시는군요. 큰애도 똑같이 엄마 괜찮아. 엄마 열심히 살았잖아. 이렇게 응원을 해줘요. 다 컸다 진짜. 진짜 자식 묘사 잘하셨어요, 그렇죠? 부럽다. 근데 지금 특히 그 둘째는 이 스타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참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데 막상 또 그렇지 않은 면도 많거든요. 맞아요. 저는 뭐 짧게 그런 생활 잠깐 해봤는데 진짜 일은 많고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가기 싫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저희 와이프한테 그랬거든요. 와, 나 오늘 진짜 가기 싫다. 그랬을 때 저희 아내가 가기 싫으면 오늘 하루 쉬어라. 했으면 너무 고마웠을 건데. 뭘 들어올 때 놓자야지. 그래가지고 나가래요. 그래서 굉장히 집을 나갔는데 너무너무 속상했었던 적이 있는데 딸이 그런 얘기 한 적 없나요? 엄마, 난 진짜 그만두고 싶어. 예. 그렇게 만약에 하소연을 한다면 엄마로서 어떻게 위로를 해줄지 참 궁금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제가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 애들이 바깥쪽에 나가 살다가 삶이 지쳐서 힘들 때 돌아올 곳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우리 애들한테는 힘이 되는 것 같고 둘째가 3번은 그렇게 할 때 간두고 와도 돼. 엄마랑 미용하면서 살면 되잖아. 네. 언제라도 힘들면 여기로 다시 돌아와도 돼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더 지키는 걸 수도 있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꿋꿋하게 둘째는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언제 보셨어요? 최근에 여름휴가 때. 여름 때. 여름휴가 때. 여름휴가 같이 보내셨군요. 네, 저 이제 서울 가서 같이. 올라가셨어요? 서울 가셔서. 예. 그러면 구미에서도 계속 미용실 하고 계시는 동안에 막 문득 보고 싶다는 생각 많이 드시죠? 당연히 들죠. 들죠. 예.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요 뭐 준비한 게 있어요. 보고 싶을 것 같아가지고. 엄마가 이번에 또 다양한 새로운 처음 해보는 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할 수 있는 봉사들을 찾아서 세상에 마음을 전하고 엄마의 시간을 쓰는 걸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있구나 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엄청 자랑스러워. 어딜 가나 사람들이 어머니 엄청 멋진 일 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또 괜히 내가 다 뿌듯하고 또 나는 진짜 멋진 엄마에게서 자랐고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있어. 조금 당부하고 싶은 건 엄마 건강이나 엄마 체력도 조금 생각해서 엄마 몸도 잘 돌보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나 너무 위험하거나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물론 잘 조절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엄마가 신경 쓰면서 하면 딸로서 조금 걱정이 덜할 것 같아. 이제 28살인데 지금까지 엄마가 예쁘게 잘 키워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생각해보면 내 나이 때 엄마가 우리를 키우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그것 또한 이 나이가 되니까 더욱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아니 표현도 잘 못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딸이라서 엄마한테 내색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엄마가 하고 싶어 하는 일 다 하는 거 늘 응원하고 있으니까 건강 잘 챙기면서 엄마가 하고 싶었던 거 또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 다 원하는 만큼 했으면 좋겠어. 늘 응원하고 사랑해. 눈시울이 촉촉해지셨어요. 누구 딸인지 잘 컸네요, 진짜. 정말. 이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딸 얘기 들으면 이런 딸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계속해서 봉사를 도전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우리 세 딸들 세 딸들의 예. 든든한 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영상 편지가 왔으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딸에게 조금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말 못했던 거 있으시다면 한번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 딸들 저 정말 엄마한테 너무 고마워. 엄마가
이렇게 자살 예방 쪽에도 공부를 하면서 계속 뭔가를 할 때 일단 너무 이제 걱정을 많이 엄마 괜찮을까? 엄마 괜찮을까? 근데 엄마 고집에 안 한다 하지는 않을 건데 이제 믿고 엄마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줘서 너무 고맙고 걱정 안 할 만큼 엄마 열심히 할게. 예. 아유, 우리 따님도 지금 말했다시피 엄마가 워낙 바쁘게 사셔가지고 건강 걱정 많이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하시는 것도 좋지만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끝으로 내가 앞으로 이것만큼은 꼭 해야지 마음속에 염두하고 있는 뭐 계획, 목표 그런 거 있으면 듣고 싶은데요. 계획은 제가 60이 되면 7일 중에 4일은 일하고 3일은 쉬고 싶어요. 쉬는데 하루 번 거는 공부할 때 쓰고 하루 번 거는 봉사할 때 쓰고 하루 번 거는 제 노후에 쓰고 이렇게 하루 번 건 적금하고 이렇게 해서 3일을 봉사하고 공부하고 나 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 꿈이라는 게 정말 되게 세분화돼 있으면서 촘촘해가지고 근데 나도 저렇게 한번 꿈을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구체적이죠. 네, 행복한 꿈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임 원장님께서 희생, 헌신, 봉사로 가득한 삶을 잘 꾸려나가실 수 있도록 아침마당 대구가 응원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